여러분 혹시 지금 식탁에 놓인 국이나 찌개 반찬들이 조용히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와 똑같이 드시지만 최근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조금 올라가고 EGFR이 살짝 내려갔다고 들으면 마음이 철렁하죠. 내가 대체 뭘 잘못 먹고 있는 걸까?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 자극적인 국물 기름진 반찬이 몸속에서 오래 남아 콩팥을 밤새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어떤 분은 이미 싱겁게 먹으라는 말을 수십 번 들었지만 막상 무엇을 먹어야 콩팥이 편안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죠. 그 불안함,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내다가 나도 언젠가 투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삶을 흔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결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소금의 양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은 콩팥을 혹사시키는 식탁이 아니라 콩팥이 쉴 수 있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순한 음식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환자의 짧지만 깊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68세 남성분이었는데 초기 콩팥 기능 저하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밥상이 무섭습니다. 뭘 먹어도 안 된다고만 들으니 먹는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꽂혔습니다. 평생 짭짤한 국물김치, 구이 음식을 좋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든 게 금지가 되니까 식사가 음식이 아니라 처벌처럼 느껴졌던 거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병보다 무서운 건 삶의 작은 기쁨이 하나씩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먹지 마세요 라는 말만으로는 그 누구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무엇을 빼야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더하면 콩팥이 쉴 수 있을까로요. 잠시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몸은 때때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제 왜 따뜻하고 부드럽고 싱거운 음식이 콩팥의 짐을 줄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우리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하는 장기입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물과 나트륨의 균형을 잡고 혈압까지 조용히 지켜줍니다. 그러나 이 콩팥이 지칠 때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이 너무 짜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그 물이 혈관을 팽팽하게 만들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튀김이나 기름진 고기는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을 많이 만들고 콩팥은 그것들을 쉬지 않고 처리해야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거나 부드러운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으면 소변이 지나치게 진해지고 작은 결석처럼 쌓여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들지요.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콩팥을 편하게 해주는 식단은 짜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단백질은 적당하며 기름기가 거의 없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5가지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계란찜처럼 소금이 거의 없는 단백질, 생선죽처럼 위와 콩팥이 동시에 쉬는 음식, 미역국처럼 수분과 미네랄을 채워주는 국담백한 두부조림처럼 부담 없는 단백질, 그리고 들깨무침처럼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콩팥이 일을 덜하도록 도와주고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조용한 약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덜 먹기가 아니라 편한 음식을 고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콩팥의 휴식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쉬운 음식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다음은 소금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계란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첫 번째 음식은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계란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계란찜은 소금을 거의 넣지 않은 진짜 싱거운 계란찜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신장이 잠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정리하느라 지칩니다.
그런데 기름에 지진 계란이나 간이 센 음식이 들어오면 신장은 다시 과로를 시작합니다.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럽게 찐 계란은 단백질은 그대로 주지만 나트륨과 기름 부담은 크게 줄여준다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삼킴이 약해진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속을 자극하지 않고 저녁에 드시면 신장이 밤 동안 조용히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 한두 개에 따뜻한 물을 섞고 가는 아주 약하게 하고 천천히 쪄주세요. 표면이 매끈하게 익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장을 돕는 첫 번째 한 그릇입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늘 기름에 부쳐 드셨다면 오늘만큼은 신장이 가볍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럽고 싱거운 계란찜을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 음식은 몸과 신장을 따뜻하게 감싸는 생선죽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두 번째 음식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주는 생선죽입니다. 콩팥이 지친 날 위와 장도 함께 쉬어야 하는데 이 죽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흰살 생선은 기름이 적고 단백질이 아주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에서 부산물이 적게 생기고 콩팥의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선죽은 물을 넉넉히 사용해 소금을 거의 넣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 밀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트륨이 줄면 혈압도 부드럽게 떨어지고 콩팥의 필터 역할도 가벼워진다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은 체내 수분 균형을 도와주고 속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식욕이 없는 날, 피로가 심한 날에 더 좋습니다. 집에서 만들 때는 뼈와 가시를 깨끗하게 제거한 흰살 생선을 넣고 물을 충분히 부어 아주 약하게 간을 하세요. 생강과 파만으로 향을 내면 됩니다. 저는 이 죽을 콩팥이 잠시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쉬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이 시키는 전력 질주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세 번째 음식은 생일에만 먹던 미역국이 아니라 콩팥이 편안해하는 미네랄을 담은 아주 싱거운 미역국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미역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과 부드러운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부드럽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결국 콩팥의 부담을 조금씩 덜어주지요. 물론 심한 신장 질환이 있거나 요오드나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콩팥이 조금 약해졌거나 미리 관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미역국을 아주 싱겁게 끓이면 따뜻한 국물이 몸을 풀어주면서도 나트륨으로 콩팥을 때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뼈나 생선 육수로 향만 내고 가는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역을 충분히 씻고 기름기 적은 소고기나 흰살 생선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간장은 저염으로 아주 조금만 그리고 파와 마늘 향을 살려주면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식탁에 빨갛고 짠 찌개가 올라갔다면 내일 아침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 번만이라도 싱거운 미역국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네 번째 음식은 고기처럼 근육을 지켜주지만 콩팥에는 훨씬 부담이 적은 싱거운 두부조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줄이면 힘이 빠진다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몸은 때때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식물성이어서 지방이 적고 퓨린도 거의 없어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찌꺼기가 훨씬 적습니다. 문제는 조리법입니다. 짜게 조리된 두부조림은 결국 또 다른 염분 폭탄이 되어 콩팥을 지치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부는 싱겁게 조리할 때 비로 모의 숙 만 뎃수. 물을 넉넉히 넣고 저염 간장, 한두 숟가락 마늘과 파 약간의 고춧가루만 더해 은근히 조리하면 향은 풍부한데 염분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깨기름이나 참기름 한 방울을 더하면 맛은 충분히 살아나면서도 콩팥은 편안합니다. 여러분, 잠시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저녁 식탁에 짠 고기조림이 올라온다면 그 절반을 싱거운 두부조림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몸은 그 변화를 아주 솔직하게 알려줍니다. 내일 아침 붓기 혈압 속에 편안함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을 쉬게 하는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 음식은 콩팥뿐 아니라 혈관과 뇌까지 함께 돌보는 아주 조용한 힘을 가진 반찬입니다. 바로 들깨기름으로 가볍게 무친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조합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칩니다. 녹색 잎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들깨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어 몸속의 미세염증을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과학은 이렇게 설명하지만 우리 몸은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내죠. 염증이 줄면 혈관이 편안해지고 혈압도 천천히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결국 콩팥을 지켜줍니다. 짭짤하게 양념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이 깊은 들깨기름이 들어가면 굳이 소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찬은 콩팥이 약한 분들, 혈압이 조금 높은 분들, 식사량이 줄어드는 분들 모두에게 참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시금치나 청경채를 살짝 데쳐 물기를 빼고 전나트륨 간장이나 소금을 아주 조금 넣고 들깨기름 1스푼과 마늘깨를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식탁에 향이 좋은 채소 무침이 하나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짠 음식과 튀긴 음식에서 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콩팥을 지키는 가장 부드럽고 꾸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꾸려 하면 너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음식을 한 주 안에 자연스럽게 넣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일주일에 2~3번만 해보세요. 싱거운 계란찜을 죽이나 부드러운 밥과 함께 드시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생선죽이나 싱거운 미역국을 국물로 사용해보세요. 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이 크게 줄어들고 붓기와 혈압이 천천히 안정됩니다. 저녁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2번은 붉은 고기 대신 싱거운 두부조림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들깨기름으로 무친 채소를 한 접시 곁들이면 염분을 줄여도 식탁이 충분히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5가지를 하루에 다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만 가볍게 더하고 하나만 무겁게 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놀라울 만큼 빨리 반응합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노트에 적어보세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아침에 붓기가 어땠는지, 신발이 편했는지, 소변이 더 편했는지 말이죠.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더 확실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덜 붓고 발이 더 가벼워지고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콩팥이 조용히 보내는 감사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콩팥은 우리 몸의 집에서 물을 거르는 작은 정수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짠 국 기름진 반찬 튀김을 반복해서 올리면 그 정수기는 어느 순간 조용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과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몸은 더 조용한 신호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침에 붓기, 숨이 조금 더 차는 느낌, 밤에 자주 깨는 패턴 말이죠. 오늘 드린 5가지 음식은 복잡한 처방이 아닙니다. 그저 깨끗한 물처럼 콩팥을 통과해주는 선택들입니다. 싱거운 계란찜, 생선죽 미역국, 두부조림, 들깨기름, 채소 무침.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정수기를 천천히 살려냅니다. 여러분, 집이 낡았다고 바로 부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둥 하나가 상했으면 우리는 그 기둥만 좋은 나무로 바꿉니다. 식탁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하나의 가벼운 선택을 더하고 하나의 무거운 선택을 줄이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 단 하나라도 콩팥에 편이 되는 선택이 있다면 그게 바로 몸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지금 혼자서 검사지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은 여러분의 선택을 나누는 작은 다리입니다. 5가지 중에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 하나가 또 다른 분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팔로우와 구독은 여러분의 식탁을 지키는 약속과 같습니다. 콩팥을 쉬게 하는 아침 저녁 식단을 이어서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공유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 중 누군가는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붓기 혈압 피로를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상 하나가 그분의 식탁을 바꾸고 그 작은 변화가 콩팥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이렇게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콩팥을 쉬게 해주는 한 가지 음식을 꼭 올리겠습니다. 작은 약속이지만 몸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콩팥을 밤에 진짜로 쉬게 해주는 식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한 끼가 콩팥과 심장을 어떻게 동시에 쉬게 해주는지 천천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음식으로 아침에 바로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2가지 조합을 보여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아침은 콩팥이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뜨거운 국물 짠 찌개 혹은 한 그릇의 면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침은 혹시 콩팥을 쉬게 하는 아침일까요? 아니면 더 바쁘게 만드는 아침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몸이 편안해지는 따뜻하고 가벼운 아침, 식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럽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